저는 김정규라고 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교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호스트도 저를 공짜로 재워주고 저도 거기 그 자연이 정말 스위스 같거든요. 근데 물가는 스위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채널 캐나다 인터뷰룸의 해치입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세계 여행가로 활동하고 계신 김정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규라고 하고 세계 일주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캐나다에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행 중에 오신 거예요? 네. 캐나다는 제가 옛날에 좀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가지고 잠깐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볼 겸 해서 잠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계 여행가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굳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좀 장기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지금 여행을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하는 팀이 있어요? 여행 자체는 혼자 하고 있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다시 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여행하고 있어요. 주로 혼자 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에 여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이랑 매번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책에서 보는 걸 직접 눈으로 보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발전돼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맨 처음에 이제 자금 마련을 목표로 호주에 가서 워킹홀리데이로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일을 하면서 이제 호주 내에서도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금이 모여서 호주를 떠나서 이제 다른 곳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6개월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14개월치 자금이 다 여행 경비가 마련이 돼요? 조금씩 모은 돈들 플러스 이제 그 자금을 합쳐서 여행 지금 14개월 동안의 계획이 처음부터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아니면 그때그때 수정하면서 지금 현재까지 14개월이 됐어요? 제 여행 스타일이 엄청 꼼꼼하게 매일매일 뭘 해야 될지 다 계획하는 스타일이어서 첫 초반 한 2달 정도는 이제 다 계획을 했는데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도시에 도착해서 도착한 그날 알아보고 여행한 적도 있고 한 달 정도는 그냥 구글맵만 보고 여기 괜찮다 싶은 곳 가보고 요즘 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 중간에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같이 여행할 때도 있다 그러는데 주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만나게 돼요? 호스텔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 그 카페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자기 일정 올려놔서 동행을 구한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우치 서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하고 같이 문화 교류도 하고 그런 건데 이제 거기서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호스트 친구들이랑도 같이 만나서 여행하고 그런 적도 있고 여행 사진을 제가 많이 봤어요. 네네. 그 사진이 너무 멋있어서 어떤 카메라 쓰는지 감사합니다. 혹시 수정을 하시게 되시면 어떤 네. 프로그램 쓰는지 여쭤봐도 돼요? 처음엔 소니 A6000이라고 네. 그 기본 카메라로 시작했고 지금은 A7M2라고 조금 그거보단 나은 카메라를 사용하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주로 라이트룸을 사용하고 포토샵도 가끔 사용하고 그렇게 딱 2가지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여행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여행지는 어디였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틈틈이 여행을 하고 처음엔 호주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 뉴질랜드를 들렀다가 서울을 갔다가 그다음 이제 동남아를 돌고 인도에 들렀다가 이제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아프리카에서 여행을 하고 유럽에 들어와서 유럽과 이제 북아프리카 그 러시아권까지 다 돌고 이제 북미로 넘어온 거. 그럼 북미도 지금 다 보셨어요? 북미는 미국 잠깐 갔었고 캐나다는 여행 목적이 아니라 그냥 친구들 그리고 옛날 그런 추억들이 생각나서 잠깐 들른 거라 다음 여행지는 이제 어디로 가요? 중남미가 남아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아마 쿠바가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중미를 들렀다가 이제 남미를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떠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여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만의 꿀팁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식비를 많이 줄이고 제가 주로 해먹고 숙소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카우치 서핑을 통해서 문화교류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호스트도 저를 공짜로 재워주고 저도 한국의 문화라든지 공유하면서 여행 에피소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가장 궁금한 거는 많은 여행지 중에 인생 여행지는 여기다 하는 곳이 어디예요? 제가 정말 좋았던 데가 이제 미얀마,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도 이렇게 세 군데가 있거든요. 미얀마 같은 경우는 놀랬던 게 아직 여행객이 많이 없어요. 그 나라 자체가 많이 오픈돼 있지 않아서
원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이제 외국인들 보면 되게 막, 이 사람은 이제 돈으로 보고 막 어떻게 막 뜯어먹으려고 하고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미얀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순박하더라고. 아직 많이 여행객들이 유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사기도 없고 진짜 막 가족처럼 대해주고, 그 자연도 너무 예뻐가지고 동남아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최고. 몬테네그로도 크로아티아랑 분위기는 똑같은데 이제 그냥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가지 않는 여행지 같은데, 그래서 크로아티아 저 처음 갔을 때는 막 한국인들 너무 많고 중국인들도 너무 많아서 물가도 너무 비싸고 그랬었는데, 이제 몬테네그로는 똑같은 분위기에 사람도 적고 물가도 싸서, 근데 크로아티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마지막 인도는 제가 가기 전에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인크레더블 인디아라고, 정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말을 해서 그게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가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느꼈는데, 호불호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위생적으로 깨끗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선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조금 불편하실 텐데, 그런 게 없다면 인간 냄새가 나는 곳을 궁금해 하신다면 인도 저는 정말 추천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행을 휴가 가고 싶은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여행지도 있어요? 기간이 한 2주 정도 아니면 조금 한 10일 정도 낼 수 있다면 저는 코카서스 3국이라고 요즘에 좀 한국에서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이렇게 3국을 코카서스 3국이라고 부르는데, 거기 자연이 정말 스위스 같거든요. 근데 물가는 스위스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거기를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반면에 내가 갔는데 나한테는 여기가 정말 잘 맞지 않아서 조금 추천하고 싶지 않은 여행지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굳이 꼽자면 이집트? 제가 가서 느낀 게 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런 거 외에는 딱히 사이드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유명한 것만 유명하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너무 관광지다 보니까 가서 내 것도 뭐 물건 사줘 막 이런 햇슬이 많아가지고 피라미드 보고 신기했고 너무 좋았는데, 굳이 한 곳 뽑자면 저는 그래도 이집트를 뽑겠습니다. 여행하면서 카우치 서핑도 하고 호스텔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면서 되게 동행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좀 인상 깊거나 감동 깊었던 친구도 있었을까요? 히치하이킹도 몇 번 했는데, 그때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러시아어랑 아르메니아어밖에 할 줄 몰랐고, 저는 영어랑 한국말밖에 할 줄 몰라서 서로 이제 소통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저도 러시아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친구도 영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아예 소통이 불가능했는데 그 친구가 저를 태워준 적이 있거든요.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전 영어로 말하고 그쪽에서는 러시아어로 얘기하고, 서로 알아들을 수 없는데 그 상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제 너 나 제대로 데리고 가는 거 맞니? 나 조금 무서운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이제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걔도 저한테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막 자기 숍 한다고 오라고 해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그렇게 알게 된 인연이 있는데, 그게 좀 인상 깊었던 만남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을 14개월 동안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좋았던 일도 있고 안 좋았던 일, 힘들었던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좋았던 일은 어떤 게 있었어요?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조금씩 무뎌지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멋있는 걸 봐도 저거 봤던 거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보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북극 갔을 때 오로라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건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고 딱 그 자연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로라를 북극에서 이렇게 막 너무 추웠는데, 그래서 몇 시간 밖에서 기다렸다가 이게 잠깐 한 20분 봤거든요. 근데도 그게 너무 인상이 있고 머리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여행 기간이 긴 만큼 힘든 일도 있고 막 사기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한번 가방을 털린 적이 있었는데, 남아공에서 이제 잠깐 주차를 해놓고 어디 갔다가 30분 있다 왔는데 자동차 유리창을 깨고 거기서 제 가방을 들고 간 적이 있었는데, 굳이 꼽자면 그 순간이 제일 힘든 순간이 아니었나. 경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리포트를 했는데, 이제 한 3일 있다가 연락이 와서 무슨 일이냐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가 돼가지고, 결국은 범인도 못 잡고 소지품도 못 받긴 했는데 지나간 일이니까 괜찮습니다. 세계 여행가로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추천해주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 하면 잘할 것 같아? 약간 그런 전반적인 성향이 있을까요? 호기심이 많으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새로운 걸 봤을 때 이제 이것도 너무 재밌다, 다른 것도 보고 싶다, 여긴 어디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막 찾아보고 막 이런 스타일이면 길게 여행을 해도 많이 지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 물건을 이렇게 좀 잘 챙길 수 있으면 그건 플러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디 놓고 오면 이제 한국과 다르게 없어져 있고 이러니까 자기 소지품을 좀 잘 챙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오래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외향적인 면도 있고 내향적인 면도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다닐 때는 이제 외향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그래도 혼자 다니는 경우도 많고 혼자 있는 시간도 많으니까 그때 그것까지 즐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지금 세계 여행가로서의 삶 만족스러워요?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못 가본 미지의 대륙이 남아있고, 아직 이게 저의 궁극적인 꿈이었으니까 그거를 아직 풀필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세계 여행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꿈꾸는 분들은 많은데 직접 실현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는 많이 적은 것 같은데, 두려워서 멈춰 있으면 너무 나중에 많은 족쇄가 생기니까 떠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지금 마음 먹으셨으면 빠르게 준비해서 떠나시면 걱정 없이 떠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세계 여행가로 활동 중이신 김정균님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안녕.